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나는 부자 회사, 가난한 CEO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을 좀 조사한 적이 있죠. 많은 대표님들이 아래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클릭해 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제일 많았던 66%의 대표님들께서 법인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 CEO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셨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넣어본 항목이었어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까 해서 대부분은 뭐 상속세 걱정, 또 차명주식 걱정, 그리고 뭐 가직금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는 돈이 많은데 나는 별로 돈이 많지 않다. 심지어 가난하다라는 데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생각보다 대표님들이 법인에 우리 회사에 올인하다 보니 실제 내 개인에 대한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회사는 돈이 많은데 대표님들은 돈이 없을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외국처럼 주식회사에 주주들이 투자를 해서 설립은 한 회사는 100개 중에 한 개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이걸로 사업화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이 없다 보니 내 돈을 넣고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일을 하게 되죠. 사실 회사라는 게 처음부터 잘 되는 회사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에너지와 또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거를 법인이 성장하는데 다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벌면 또 재투자. 내가 주주지만 일단은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주라는 생각은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익 실현보다는 일단은 회사를 살리고 봐야 되고 회사를 키우고 봐야 되니까 모든 거를 다 회사에다가 올인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법인은 주식회사는 이익 실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돈을 회사가 벌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을 벌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또 투자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회사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별도의 법 인격체고 주인은 사실 주주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내가 아닌 투자자로서의 나에 대한 이익을 적정량을 매 해마다 주주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대표면서 주주이다 보니까 하나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론 회사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회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기에 도달한다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임원인 내가 급여나 퇴직금을 받기 위한 이런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또 정확한 급여 이런 것들을 책정해 놓지 않으시면 지금은 회사가 이제 어려워서 급여를 못 받다가 회사가 잘 됐을 때 갑자기 또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급여는 책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성장함에 따라서 늘려가겠지만 회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아예 급여를 받지 않으시고 또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 가지만 내가 개인 소득이 많다고 해서 급여 책정을 안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법인에서 잉여금이 쌓였을 때 이것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또 나중에 한 번에 개인을 한다는 게 어떤 그동안에 꾸준히 받아온 급여가 없다고 하면 퇴직금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 잉여금은 여기 핑크색은 임원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급여와 퇴직금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한 보상을 책정하고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적정한 보상이라고 하면은 제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뒤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배당,
이거는 주주로서, 또 주식을 활용하는 소각이나 감자, 또 산업재산권, 이거는 뭐 주주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고 법인에 기여를 한 사람은 법인의 매출에 기여를 한 산업재산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단 산업재산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법인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로서 취득한 이런 특허나 상표권은 개인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혀 상관없이 만든 거라고 하면은 개인의 기여도를 100%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기여도가 있는 특허나 상표권을 업무와 100% 무관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특허 같은 경우에 대표님이 만들었지만 이걸 법인에 매각하실 때 평가 금액의 100%로 매각을 한 경우가 좀 부인을 당한 사례가 많았죠.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알려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또 많이 들어봐서 할 법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영상에서 다 공개할 수가 없는 게 회사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의 잉여금을 적정하게 시기별로 또 주주로서 임원으로서 엑시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젠가 법인의 자산은 이전을 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한테 직접 가는 승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매각을 통해서 또 현금화한 다음에 또 그 현금이 언젠가 또 자녀들한테 상속이나 증여가 되겠죠. 혹은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세법상 가치가 높아서 세금이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산될 수 있게 초창기부터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뒤에 체크할 부분 5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각 영상에 어떻게 급여를 책정하는 게 적정한지, 그리고 배당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또 배당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또 특허 같은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표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미 예전에 영상에 다 올려놓았고요. 이 부분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나 이런 게 궁금해라고 한다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세법상 주식 가치가 조정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전략적인 지분 구조를 가져가는데 낮은 세금으로 가능합니다.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핵심 체크리스트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기업 경영 로드맵이 필요하죠. 나는 상장을 할 거다. 또 그러니까 가업 승계를 할 거다. 아니면 그냥 매각을 해버릴 거다. 이런 대표님들마다 계획이 있으실 건데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는 업종별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제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좀 승계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대표님이 안 계시면 유지가 어려운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의 역량에 의해서 거의 다 좌지우지 되는 회사들 이런 경우에는 뭐 M&A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엑싯을 해야 될 텐데 M&A를 하던 상장을 하던 지분에 있어서 대표님한테 집중돼 있는 경우에는 다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절세의 기본은 분산인데 일단은 세목의 분산, 또 기간의 분산, 그리고 이 이익을 가져갈 사람들의 분산이 필요한데 주식회사의 주식을 대표님이 100% 갖고 있다? 이거는 정말 세금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나 혼자 지분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지분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설립할 때부터 애당초 전략적인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 혹은 설립할 때 내가 너무 바쁘고 회사 성장하느라고 몰랐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장기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주주 구성입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 주주 구성 반드시 성장 전에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금을 수십 배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잉여금 엑싯 귀속자, 즉 우리가 법인에서 잉여금을 개인화할 텐데 이 개인화의 개인이 누가 돼야 되는 거냐? 대표님이 되셔야 되냐? 사모님이 되셔야 되냐? 대표님의 자녀가 돼야 되느냐? 이것은 대표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시는 거랑 일맥상통할 텐데 요새 뭐 제가 영상 올린 다음에 여러 곳에서 유사한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이익 소각이 세금이 적다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오늘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익 소각 6억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단순하게 이익 소각을 해야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세금의 종착역은 증여세와 상속세인데 이 세금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익 소각이 세금이 적대. 이익 소각 해주세요. 얼마예요? 이익 소각 잘못하면요. 나중에 정말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의 어떤 이슈를 갖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이익이 누구한테 가야 궁극적인 세금이 가장 적겠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엑싯 전략이 과연 안전한 방법인가? 세무적으로, 법무적으로 또 노무적으로. 자, 나한테는 너무 좋은데 직원들한테 불리하다? 이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한 거를 골고루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소명이 가능한가? 내가 이런 절세, 엑싯 전략을 했을 때 과연 소명을 할 수 있을까? 정보를 듣고 회사에서 직접 하셨을 경우에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소명할 때. 소명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절세 전략을 실행을 하실 때는 전략세무사 또 프로젝트 매니저와 같이, 왜냐면 전체를 보는 거는 세무사님들이 보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런 경험이 많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략을 짜고 세무적으로도 검증을 해야 되고요. 법무적으로도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세무팀과 법무팀에서 업무를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 편이 되어서 일을 해줄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기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도와드리는 매니저들이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기업 돌봄의 측면에서 이런 절세 전략을 실행을 해야지 이게 절세가 된대, 이게 세금이 적대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나중에 큰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절세를 하려고 할 때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전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가 이 일을 실행하고 소명하는 데까지 기간이 5년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자회사 부자 CEO, 부자회사 가난한 CEO가 아닌 부자회사 부자 CEO를 원하신다면 저희 정액기업연구소에 상담을 남겨주시고요. 저희 정액기업연구소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고요. 당연히 세무사님, 또 법무사님, 노무사님 함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업무 실행에 있어서는 저희 700명 컨설턴트 중에서 기업연구소에 정말 선발된 20명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님들이 업무를 실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 영상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서 어떤 절세 팁이 있다는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 없이 하는 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